안녕하세요. 자신입니다. 어, 환국에 대해서, 환국은 환상적인 국가를 말합니다. 상상 속의 국가. 어, 이 환국에 대해서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실행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먼 미래, 그 다음에 아주 아주 먼 미래를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혼재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그렇게 참고하시고, 어, 그 지금 한국에 조선업이 부활을 한다고 여기저기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라는 한 나라에는 좋을, 좋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한국은 사실상 여러분들은 지금 황당무계한 이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한국은 먼 미래까지 내다보기 때문에 어, 전 지구인이 잘 살아가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력해지고 또 돈이 많아지고 어떤 경제가 잘 돌아가면, 그 반대로 주변의 나라들은 힘들어지고 가난해지고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국에서 그 선박 건조가 전 지구의 많은 부분을 다 쓸어 담으면 당연히 다른 나라, 이웃 옆에 있는 나라들이, 그 조선업을 하는 어떤 국가들이 있다면 그 나라들은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선업 하나 때문에 망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것은 예를 들면 코리아 내에서도,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 하나의 회사에서 만드는 자동차가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전부 그 차만 산다면 나머지 두 회사는 매출이 없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의 이 경제 구조는, 경쟁과 자유 경쟁의 이 구조는 현 시점에는 2019년 현 시점에는 그럴듯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 먼 미래에는 이 지구인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황당무계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코리아가 조선업을 다시 조선업이 부활되는 건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코리아인들이 또 경제가 돌아가고 일정 부분 돈이 융통이 되면 나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을 할 때 이제 한국에서는 새로운 이 조선업에 대해 말씀 이제 드릴 건데, 그 전에 현재 이 조선업이 대우조선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구조조정을 해서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다고 들었고, 그런데 이 대우조선업과 현대중공업이 대기업이 어떤 배를 만들 때 하청이나 도급, 또 배를 만들려면 당연히 다양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인력들을 공급받기 위한 여러 가지 자체 정규직 직원도 있을 테고, 또 그 외 필요한 인력들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선박을 수주를 받으면 선박이 만들라고 예약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어떤 필요한 인력들을 충원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인데, 그 충원의 과정에서 대기업의 횡포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계약,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코리아가 아니라 한국, 환상의 나라죠. 환상의 국가는 이제 이것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 나라마다 각각의 그 재능이 다르고, 예를 들면 코리아라는 나라는 배를 잘 만듭니다. 그리고 또 저기 다른 나라는 자동차를 잘 만듭니다. 또 저기 어떤 나라는 반도체를 잘 만듭니다. 또 어떤 나라는 양자평 컴퓨터를 잘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자기 특기나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 지구에 최고로 배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코리아라고 만약 예를 든다면, 이제 하도급, 도급, 불공정거래,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기업 간의 그런 개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배를 건조하는 그 공장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코리아라는 나라의 그 배를 건조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를 만드는 장소가 있습니다. 회사라기보다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당연히 컴퓨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저편에서 필요한, 예를 들면 아주 초대형 선박을 하나 누군가가 또는 어떤 국가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를 만드는 장소에 이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를 만드는 이 장소에
컴퓨터 인공지능이 접수를 받아서 이제 새로운 배를 하나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이 배를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자금이나 이 대금들은 이미 이쪽 컴퓨터와 이쪽 인공지능 이 컴퓨터끼리 다 연결이 되어서 이미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인력을 모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배를 만드는 장소는 사람이 고용이 되어서 직원처럼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1년 365일 배를 만들게 된다면 상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원으로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감이 많기 때문에 이 배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배를 만드는데 이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으로 예를 들면 2019년으로 예를 들면 2019년에는 그 재벌 회사가 이 배를 수주 받아서 그 이제 노동자들이 이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는 다양한 계약 방식으로 인해서 그 월급을 주겠죠. 노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배를 만드는 이 주주들은 노동자에 비해서 수천 배, 수십 배의 그 배당금을 아마 받게 될 것입니다. 이윤이 창출되는 거니까. 그런데 먼 미래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배를 만드는 장소에 배가 주문이 들어오면 전 지구에 흩어져 있던 선박 기술자들이 다양한 배를 하나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선박 기술자들이 나는 이번 이 프로젝트에 내가 참여하겠다고 접수를 해서 신청을 해서 그 조건에 부합이 되면 여기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배를 만드는데 필요한, 실시간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배가 실제적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돈들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건비와 배를 만드는 재료비 이런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그 계산이 되고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회사가 이윤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이윤 발생되는 그 돈은 없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래에는 이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돈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만드는 재료비, 또 이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들, 전기나 어떤 항구나 장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배를 다 만들어서 선주로 되돌려 줄 때 이미 모든 계산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돈을 받고 이제 해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2019년에는 대주주나 이사들, 임원들이 엄청나게 실제로 이 배를 만드는데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보다 이 배를 만드는 회사를 소유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이윤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윤을 2019년 코리아에서는 극대화하기 위해서 밑에서 일하는 하청업자나 그 노동자를 착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아무리 바꿔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그 인간의 욕심을 제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2019년 코리아에서는. 그래서 먼 미래의 환상의 나라에서는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배를 만들게 되면 이 배를 정말로 최고의 성능으로 만들기 위한 그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 참석했던 사람들, 설계자나 노동자나 기타 수없이 많이 이 배를 만들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돈은 들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편에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 돈의 기능은 단지 여기 있던 물건이 저쪽으로 가고,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저 사람에게 가게 하는 매개체 역할, 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 어떤 배를 만들 때 이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 사람들이 그 돈의 매개체를 통해서 이 배를 만드는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재료를 모아서 배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돈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진짜로 먼 미래에는 회장이나 재벌, 그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오너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인공지능이나 어떤 컴퓨터에 있는 그 돈의 기능을 가진 어떤 것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이 사람이 일을 한 만큼, 실질적으로 배를 만드는데 기여한 만큼의 어떤 포인트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포인트를 주는 주체는 회사 오너도 아니고 회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마음 편하게 내가 일한 만큼 그 일의 어떤 숙련도와, 같은 일을 할지라도 숙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안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포인트를 지급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했던 것을 일을 가치를 측정하고 측량하는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있어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사람이 일을 한 만큼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를 주면 이 사람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전 지구 어디를 가든 간에 이 포인트를 가지고 여행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가서 그 방을 구해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먼 미래에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주는 이 포인트는 대기업이 카드를 발행해서 그 카드를 통해서 수수료를 떼는 그러한 원시적이고 어떤 바보 같은 일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카드를 만들어서 대기업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이런 구조, 또 상거래를 할 때 가맹점들한테 그 수수료를 받는 이런 것들은 먼 미래에서 보면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인 것이 바보 같은 짓.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먼 미래의 이 포인트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 돈을 뭐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용하든 내 포인트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뭐 지금처럼 현금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이고 카드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뭐 다른 방식 나의 지문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저장 매체 카드 같은 이런 것에 누군가가 내가 쓰는 만큼 돈을 사용할 때 이것을 내가 사용한 것 외에 수수료를 가져가는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인트를 이제 받으면 이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 가서 원하는 만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돈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 미래에는 이자라는 것이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포인트는 이자 발생이라는 것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저축한다든가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저축이려면 저장을 해 놓는 것입니다. 저장을 해 놓고 그때그때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받을 때 이자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채 또 이자 장사 이런 것도 먼 미래에는 너무나 불필요한 원시적인 인간을 괴롭게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황국 공약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 미래는 대형 회사나 재벌 회사 이런 것들이 완전히 소멸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말로 아주 좋은 물건들이 재벌이 아니어도 너무나 아름답고 예를 들면 비행기든 선박이든 어떤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뭐 중소기업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필요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먼 미래에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현행의 돈이라는 것도 현행 돈도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돈을 빌려 쓰고 빌려줄 때 이자가 생기는 거, 카드, 뭐 스마트폰에 저장된 무엇이든 뭐든 간에 그런 현재 2019년 코리아에서 발생하는 이런 돈에 관한 모든
개념들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융, 증권, 주식, 또 환율 이런 개념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먼 미래에는 국가와 국경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지구인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데 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먼 미래를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제가 늘상 말했던 극락이라는 하나의 모습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환상의 국가는 극락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두 가지 용어를 그냥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